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2월 14일입니다. 2월달도 이제 중순이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 와신 상담하고 5월 동주라는 말을 한번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와신 상담을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를 할 때 그 어려운 과정을 갖다 극복하는 얘기로서 볏자리 장작 위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잔다. 또 상담은 쓴 맛을 갖다가 계속 혀로 핥아보면서 쓸개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역경을 참고 이겨낸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5월 동주는 같은 배를 갖다가 오나라하고 월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그냥 이제 평상시에 같이 탈 때는 원증이 되겠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만나는 어떤 증오 같은 게 있었겠지만은, 만약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은 폭풍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살기 위해서는 협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5월 동주란 말이 있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은, 와시는 옛날에 그러니까 춘추시대 때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지금의 양자강 밑에, 양자강에 하루에가 상해가 있죠. 상해가 있는데 그 밑으로 오나라가 있고 또 그 밑으로 월나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나라는 적경을 이제 마주하고 있으니까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죠. 그때 이제 오나라 왕 함려하고 월나라 왕 구천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함려가 아마 패하고 이제 목숨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 부차가 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장자기에다가 이불 펴놓고 거기서 자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원수를 갚겠다라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자기의 속한 나라의 국민들과 독려하고 애를 쓰고 해갖고 했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했겠죠. 그걸 이제 월나라 구천, 그러니까 그 전에 함려하고 싸워가지고 부천의 아버지를 이제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그걸 듣고는 저거 놔두면 안 되겠네라고 먼저 오나라를 치게 됩니다. 근데 워낙 오랫동안 참 이를 악물고 와신했던 그 부차한테 지지요. 그래고 월나라 이제 구천은 그 부차에게 신하를 칭하면서 아주 어려운 굴욕을 다 당하고 나서는 이제 부차가 볼 때 저 사람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힘이 약해졌으니까 보내줘도 되겠다. 그래가 이제 풀어주죠. 월나라의 구천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20년 동안을 쓸개를 갖다가 걸어놓고 앉았다 일어날 때나 잘 때나 자다가 깨어날 때나 쓸개를 혀로 핥으면서 전쟁의 아픔, 자기가 패한 아픔을 갖다가 이제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는지 저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한 20년 만에 다시 오나라를 쳐서 패퇴시키고, 그 다음에 와신했던 부차는 결국은 스스로 자결을 하고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신 상담이란 말이 지금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그런 걸 갖기 위해서 굉장히 스스로를 절제하고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의 얘기죠. 와신하고 상담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나라 월나라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양지강 밑에 하루 쪽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사는 데는 중국의 저쪽에서부터 이루어진 강들이 밑으로 하루로 내려오면 하루가 강폭이 넓어가지고 지금 우리 임진강이나 한강처럼 거기를 이용하는 데는 배를 이용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때 아마 오나라 사람들하고 월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타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 5월 동주라고 했죠. 같은 배 오나라나 월나라 사람들 같이 탔다고 한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탈 때는 서로 경계를 하겠죠.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강을 건너는 도중에 문제가 있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한다. 그래서 5월 동주라는 단어가
이제 사자성어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제가 와신 상단과 오월 동주를 아침에 얘기하는 것은, 자, 와신 지금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부차나 구천이나 개인의 원수를 갖게 해서, 물론 이제 겉으로 포장은 저 나라를 쳐서 우리나라 뭐 국민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전쟁 준비를 하고 한다. 결국은 그때 패권을 잡고 있던 자기들의 어떤 존재, 자기들의 야욕,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 전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였겠습니까? 또 오랑구천이 20년 동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때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은 삼국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삼국지가 위나라하고 오나라, 청나라로 그 전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결국은 이제 통일이 될 때까지는 한 60년 정도의 전쟁 상태였었죠. 60년의 전쟁을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5월 동주에는 뭐 그때 어떤 패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토가 이렇게 분할은 됐지만 같은 말을 쓰고, 실은 뭐 같은 민족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 때는 우크라이나가 소련 땅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무기 같은 그 생산을 갖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 무기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즉 말해서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폭격하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의 드론을 폭격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전략 자산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정말로 힘없는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드론으로 때리면 아파트도 때리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어떤 전략 시설을 폭격한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란의 최고 참모총장, 그 다음에 뭐 서열 1, 2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핵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도 죽고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그런 양상하고 틀리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을 보니까, 과연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떤 사람들 간에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원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에서 전라도 경상도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갈등의 폭을 갖다가 증폭시키는 게 과연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제가 춘추 전국 시대는 지금부터 그냥 기원전 770년 전부터 220년이니까 지금부터 2200년 그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 거의 문명률이었고, 그 다음에 강하게 어떤 왕권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지금처럼 정보가 개방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몇 사람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들에 의해서 선동당하고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 이것도 우스운 얘기죠. 지금은 이제 대통령제가 우선은 지금 5년이니까 5년 만에, 국회의원들 4년 만에 지방의 어떤 그 지방 선거도 4년 만에, 그러니까 한 5년 안에 한 큰 선거를 3번 치르는 거죠. 이때 국민들의 의사가 그걸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 의사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한반도 영토 중에서 절반으로 쪼개진 이 남쪽에서 이런 정보가 공개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가 나눠져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냐 얘기지. 이건 그냥 순수하게 정치인 탓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국민들의 탓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 아신상담 정말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고 성공하고 성취한다. 이런 결국은 지금 따져보면은 자기들의 갖고 있는 원한을 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자기에 속한 국민들, 그 왕에 속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 죽이면서 또는 준비하면서 굶기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2000 몇백 년 전 때 일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속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 이용당하고 했을 망정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몇몇 당연히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선동당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대한민국 갖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냐 이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게 정말로 자기들이 뭐 국민들의 선출된 권력이라 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되겠는가. 첫째는.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하는 게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욕심을 위해서 우리들의 힘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앞으로는 4년 중임제라고 대통령 재임 기간도 4년으로 단축이 되겠지만 물론 이제 잘하면은 또 중임하면은 8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4년이나 8년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국민들에게 좀 훌륭한 치적을 남기는 통치자로서 그렇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는 없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를 두고 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는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내려올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하는 거 보세요. 만약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저 친구들은 반드시 어떤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강력하게 안보 정책에서 막아내야 되고, 자,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자, 58년 70이 다 돼 갑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선대들, 진짜로 대한민국 각국에서 피와 땀을 흘렸던, 그건 6.25 전쟁도 걷고,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다 누리고 특혜만 누려왔던 사람들이, 향후에도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나라를 갖다가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던데 잘 살펴보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동족 상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300만 명이 죽고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생기는 6.25 동란 이걸 70 몇 년 만에 그나마 훌륭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 정도 극복을 하고 왔는데 지금의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인지 지금 국가 운영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 좀 잘 생각하고 나라를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 참 진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쌈박질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 좀 보이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으면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세요. 좀 좋은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